네,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어, 그 불교의 마음하고는 조금 떨어진 건데, 예, 한번 보도록 합니다. 현대는 의식을 어떻게 보는가? 현대 과학에서 보는, 뇌과학에서 보는 의식입니다. 17찰나설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17찰나설의 다섯 번째 마음, 요게 전오식이라 그랬다, 그죠? 다섯 번째 마음, 요거. 요 다섯 번째 마음. 근데 다섯 번째 마음은 아직까지 의식에 올라온 게 아니고, 의식에 완전히 올라온 거는 아홉 번째부터 마음, 요 자완화의 마음이고, 8번, 여덟 번째 마음, 결정하는 마음은 의식하고 무의식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라 그랬다, 그죠? 그거는 막 나는 의식이라고 봐주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 그렇게 보면은 그 다섯 번째 마음은 아직까지 8번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의식의 마음이다. 그 무의식, 그때의 무의식의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무의식이길래 그것도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그랬노? 굉장히 애매모호한 어려운 개념이다 그랬다. 그죠? 전오식이라는 게. 그게 전오식은 뇌과학으로 보면은 보는 것 같으면은 여기에 망막에 상이 맺혀가 이렇게 시각 표질로 와서 축두엽으로 와서 여기 상이 맺잖아요. 그죠? 요 상이 맺는데 어근이 가서 전향해서 마중 나간 상, 그게 안식, 전오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네 번째, 이게 전향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전향하는 마음이 대상에 가서 맞아주면은, 어텐션 해주면은 전오식이 생긴다. 안식이 생긴다. 그게 다섯 번째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까지는 의식에까지 올라오지 않은 마음이라. 그게 무슨 마음일까? 그걸 가장 가깝게 우리 현대 과학에서 설명하는 게 요 현상적 의식, phenomenal consciousness는 요겁니다. 요 그림은 이제 이렇게 그려놨는데 눈으로 댄스 칠 때 댄스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 거를 보고 그게 뒤쪽에 시각 표질로 가서 다시 축두엽으로 와가 상이 맺잖아요. 시각 표질로 가서 축두엽으로 와서 여기 상을 맺잖아. 그래가지고 의근에 잡히면은 어느 정도 전전두엽의 문턱까지 욕하겠죠, 그죠? 전전두엽의 문턱까지 욕이 간단 말이에요. 의근에 잡혀가. 요 상태다. 그러니까 뇌활성으로 보면은 망막에 상이 맺혀가지고 시각 표질로 와서 축두엽으로 와서 전전두엽으로 길목까지 왔을 때, 여태까지 온 거, 아직 완전히 의식은 아니고, 여기까지 온 거를 현상적 의식이라 한다. 페노미날 의식. 요 상태, 요거가 17찰나로 보면은 아주 작은 대상은 여기까지도 오지도 안 하고 이 정도까지 오다가 신호가 이 정도까지 오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 요거는 매우 작은 대상이 이 정도까지 만나는 방황과 흔들리는 방황까지 왔다가 다시 사라져 버려요. 작은 대상은 만나는 방황과 흔들리는 방황과 끊어지는 방황과 그다음에 전향하는 의근이 여기 왔고 그러면은 안식이 전오식이 일어나고 다시 의근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마음까지 온 것. 요게 작은 대상 아마 요까지 온 것. 요까지 온 거를 작은 대상을 인식한 요 단계까지 요거를 현상적 의식이라 한다. 이게 전오식이 여기까지 일어난 거다. 전오식이 여기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거고,
요거는 댄스 같은 거 칠 때 보면은 공이 지나가는데 아니면 탁구 할 때 공 굉장히 빠르게 막 온다 그죠? 올 때 내가 그게 그 공 구질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벌써 내 채가 나간다 그죠?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내가 완전히 의식하지 못한 단계에서 뭔가 그래도 내가 의식했기 때문에 채가 나가서 이렇게 되잖아. 그때의 의식. 이거는 전호식에 맺힌 의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현대 뇌과학으로 보면은 현상적 의식하고 전호식하고가 가장 가깝게 대조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맞추어 볼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작은 대상일 때에 전호식이 맺히잖아. 요때 맺히는 거를 부파불교 17찰나설에서는 전호식이라고 했고, 현대 뇌과학에서는 이걸 현상적 의식이라고 한다. 작은 대상은, 매우 작은 대상은 전호식도 안 생기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 그 다음에 큰 대상은, 어, 자극이 조금 더 커가지고, 대상이 조금 더 커가지고, 이 신호가 이렇게 와가 전두엽으로 이렇게, 잠깐, 큰 대상은 의식에 들어온 거잖아, 그죠? 이게 의식에 가까스로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이쪽 설명이 좀 끼워 맞추기가 좀 어려워. 이건 넘어갑시다. 이건 어거지로 끼워 맞추면 어떻게 끼워 맞출 수는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 큰 대상, 이거를 보면은 매우 큰 대상, 완전한 의식이 일어나는 요거는 자극이 굉장히 커가지고 전전두엽으로 활성이 확 올라왔을 때, 이때 완전한 의식에 올라온다. 어, 인식이 완전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런 거. 어텐션, 큰 대상이고, 어텐션까지, 의근이 어텐션까지 해준 이런 경우. 자, 이거는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전전두엽까지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그니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그니션이라는 게 방아쇠를 빵 당기는 거잖아. 바로 발사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전전두엽에까지 내 활성을 확 불을 태워버리는 거. 전전두엽에까지 내 활성이 확 올라오도록 하는 거. 이게 완전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때 의식을 액세스 컨셔스니스라 그래. 접근 의식이라 그럴까. 이 신호가 굉장히 클 때, 매우 큰 대상일 때는 전전두엽 여기까지 신호가 확 올라왔을 때, 발화되었을 때, 이게 내 마음의 의식이 완전히 일어난 거고, 이보다 작으면은, 조금만 넘어가고, 작으면은, 요 전전두엽 언저리에까지 왔는 거, 요거는 전호식이 일어난 거. 전전두엽의 언저리에도 못 올라온 거. 이거는 전호식이고 뭐고, 마음가에서 끝나버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 뇌과하고 17찰나설하고 1대1로 딱 맞춰 볼 수는, 정확하게 맞춰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끼워 맞춰 보면 이렇다는 거야. 현대 뇌과학에서 이런 거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설명하는 뇌과학자들은 17찰나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은 불교 공부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행히 불교 공부를 해가 이런 거를 접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끼워 맞춰 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억지로 한번 끼워 맞춰 보면은 완전한 의식은 access consciousness고 전호식은 phenomenal consciousness, 현상 의식이다. 이렇게 끼워 맞춰 보면은 얼추 거의 맞다는 거야. 매우 작은 대상일 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도 이거 100% 맞는 얘기고. 이건 의식에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다고 해갖고, 요 매우 작은 의식이 우리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들어와가 내 활성은 일으켰는데, 매우 작은 대상, 내 활성은 일으켰지만 의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무의식 레벨에서 이런 게 일어났다는 거고, 자극이 조금 더 커서 내 전전두엽의 언저리까지 올라온 게 이게 전오시까지 일어난 이런 대상이다 하는 거고, 큰 대상은 이것만 좀 넘어가고, 매우 큰 대상일 때는 완전히 전전두엽으로 신호가 올라와서 완전한 의식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거는 그럼 완전한 의식이 됐는데, 그럼 의식이라는 게 뭐고? 또 다른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다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라는 게 실체가 뭐고, 의식이라는 실체가 어떤 실체가 하나 만들어졌나? 그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뭘까? 잘 모르겠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되게 어렵네. 그걸 하드 프라브럼이라고 그래. 의식을 하드 프라브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식이라는 실체는 없다. 그냥 여기 내 활성 이 자체가 의식이다. 이 내 활성 때문에 또 다른 뭐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내 활성 자체가 내 활성이다. 그러면 의식이라는 게 이거네. 쉽네. 이지 프라브럼이라 그래. 아직까지 왈가왈부합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마음 뇌과학자, 들도 양편으로 갈려져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100% 확실하게 이지 프라브럼 쪽입니다. 내 활성이 전부 다예요. 내 활성이 전부 다라는 거는 조금 단순하게 얘기한 거고, 내 활성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주변 신경계로 내 몸이 모든 게 다 신경계로 연결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이게 의식이라. 의식을 발생하는 구조라. 의식을 발생하는 구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몸 자체가 의식을 만드는 구조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정점은 뇌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내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나야가라 폴 바로 옆에서 본 거하고 그랜드 폴 본 건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거든요. 네, 내가 지금 그런데 그 사진이나 나야가라 폴 사진이나 그랜드 캐년 사진을 보면은 그때 기억이 다 올라오는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 전율까지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이해하죠? 그죠? 동의하죠? 그러고 보면 의식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몸 자체가 의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을 만드는 구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뇌신경회로의 그, 내 활성을 정점으로 한 내 몸의 반응 그 자체가 의식 구조라고 보거든요.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면 하드 프라브럼 쪽으로 생각하느냐? 그 유명한 뇌과학자들이 나는 이 사람들은 인체 해부학을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봐요. 나는 다행히 인체 해부학을 공부를 하고 내가 그 대학 교수잖아요. 그것도 인체 해부학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이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총체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냥 뇌과학만 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체화됐다 했을 때 그 체화된 게 뇌에서만 신경회로로만 체화된 게 아니고 그 체화된 뇌 회로하고 연결된 주변 신경계하고 그 주변 신경계는 다 우리 몸의 다른 구조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잖아요. 눈물샘이든 피부든 땀샘이든 다 연결돼 가지고 있잖아. 그 전체 연결망이
체화된 마음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뇌과학자들이. 나는 그렇게, 그 100%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식이 일어날 때에 그 발자국 소리 들으면 독사하고 독사 선생님의 모습이나 말이나 그때 뭐 누가 벌을 받았던 거나 내가 벌을 받았던 거 이게 동시에 딱 떠오르면서 몸이 찌하게 떨린단 말이에요. 그게 의식이거든요. 그게 다라. 따로 의식, 뭐, 그러니까 따로 의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100% 확신합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내같이 이해를 못할까? 그 머리 좋은 뇌과학자가. 이유는 아마도 인체 해부학이라는 걸 통괄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럴 거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드 프라블이라면 이건 없는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지 프라블 이게 다예요. 그렇고, 그다음 의식의 수준. 이거 넘어갈게요.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책에 보면 이거 나옵니다. 책에 보도록 하고. 의식이 혼수 상태에서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 의식 상태, 혼돈 의식, 완전 의식이 있는데 뇌활성이 이렇게 높아야지 완전 의식이 되고 최소 의식 상태라는 거는 뭐냐면 마취에서 깨어날 때 흔히 이 단계를 흔히가 아니라 무조건 거쳐야 되겠지. 마취에서부터 마취라는 건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최소식 상태를 거치면서 정상의식으로 돌아오는데 최소의식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몇 년씩이나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뭐냐면은 마취에서 깨는데 나는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간호사가 의사하고 얘기하는 거를 나는 들어요. 근데 내가 의식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아직 표현을 못 하겠어. 내가 듣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표현을 못 하겠어. 표현을 하려면은 내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말을 하든지 눈을 깜빡깜빡거리든지 뭐 손으로 이렇게 하든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까지 해야 되는 게 완전한 의식이 돌아온 건데 그까지는 아직 안 된 상태의 의식. 이거를 최소 의식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몸에 갇혀 있는 의식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얘기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지. 그 기억도 나중에 하겠지. 그렇지만 표현을 못하고 있는 상태. 의사가 볼 때는 아직까지 안 깨어난, 아직까지도 의식 상태를 안 돌아온 거야. 나는 돌아왔고, 요 상태. 이걸 최소 의식 상태라 그래. 식물인간은 내가 활성이 거의 없죠. 그죠? 뇌사는 더 없는데, 요거는 밑에 뇌간이 살아있는 상태고, 대뇌 부분들이 죽었는 상태. 뇌간은 살아있지만, 숨내, 다리내, 중간내, 가는 뇌간은 살아있는 상태. 뇌사는 밑에 뇌간이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를 이제 뇌간이라고 보면은, 여기를 뇌간이라고 보면은, 뇌간이 죽으면은 뇌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뇌가 죽으면은 식물인간이라 그러고, 대뇌는 살아있는데, 활성이 좀 약해가지고, 의식은 조금 있는데 의식 표현까지 못하는 것은 최소의식 상태라 그럽니다. 표현까지 하면은 정상적인 의식 상태라 그럽니다. 표현하려면 운동 피질까지 활성이 돼가 운동까지 해야 되니까 아직 신호가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의근에 포섭돼 가지고 의식 상태로까지 올라와 있는 완전한 의식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최소의식 상태까지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최소의식 상태입니다. 미미한 마음이라 그러고 이런 상태도 안 되는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밑에 뇌간은 살아있는데 대뇌 부분이 다 죽은 거 이걸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생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요 밑에 뇌간이 살아있으면 아직 삶은 살아있는 거예요. 식물인간. 이걸 죽었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밑에 요 뇌간이 죽어야
사망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뇌, 간, 브레인스템이 죽으면은 사망으로 판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심장이 죽어도 사망, 뇌, 간이 죽어도 사망. 사망은 두 종류가 있다. 뇌활성으로 보면은 뇌사는 완전히 뭐 밑에 뇌, 간까지 죽은 거고, 식물인간은 뇌, 간은 살아가 대뇌 부분이 굉장히 뭐 100%는 안 죽었다 하더라도 뭐 거의 죽은 상태. 이건 굉장히 대뇌가 약하게 활성하는 상태. 대뇌가 정상적으로 활성하는 상태. 다음에 1차 의식, 2차 의식이 뭔지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우리 집입니다. 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네, 참깨고 설인데 이 설이가 나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항상 내하고 같이 살아요. 내한테 붙어 있어요. 얘 참깨는 집사람하고 붙어 있고 얘는 날 보고 얼마나 겁을 내는지 내만 가면 도망가. 이렇게 장난이래 치거든요. 얘는 점잖해가지고 나이도 많고 얘가 가만히 있습니다. 얘가 자꾸 가서 찝찍인다 그러죠. 찝찍이요.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싸움하는데 얘가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면은 이게 이제 그 여기서 둘이 싸우다가 이쪽에 우리 부엌에 거실에 부엌에 뭐라 그래요? 뭐 선반 같은 거면은 참깨가 열이 팍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 서리가 잡으려고 열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열로 가요. 상당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의식 수준이 있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그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깨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아마도 그러겠지. 어쨌든 간에 의식 수준이라는 게 꽤 높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얘는 이 침팬지들이 원숭이 사냥하는 겁니다. 침팬지들이 그룹으로 원숭이 사냥하거든요. 자, 봅니다. 재밌습니다. 침팬지들이 원숭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몇 마리가 그룹을 지어서 잡으러 갑니다. 조용조용 가죠. 소리 안 내고 조용조용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분담 역할을 달리 합니다. 원숭이 소리 나죠, 그죠? 그럴 겁니다. 원숭이들이 놀고 있는데 원숭이가 이제 벌써 침팬지들이 잡으러 왔다는 걸 알고 놀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침팬지들은 밑에 매복조가 있습니다. 밑에 매복조가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몰입꾼 역할을 해요. 분담을 나누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밑에 매복하는 친구. 이제 서로 이제 협공을 하거든요. 아마도 이 몰입꾼이 올라가는 걸 거예요. 몰입꾼이 이제 올라가죠, 그죠? 탁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준비 딱 하면서 이제 몰입꾼이 올라갑니다. 잡으러 온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매복꾼. 서로 눈치를 딱 주고받고는 이제 머리가 올라갑니다.
매복근들 기다리고 있는 거. 잡혔죠, 한 마리. 예, 뭐 잡히면 끝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왜 보여주느냐면은, 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사람, 뇌도 이렇게 있는데, 뇌가 이렇게 다 다르죠, 그죠? 요거는 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고, 사람 뇌는 이렇게 생겼고, 일단 크기가 크고, 부피가 크죠, 그죠? 신경세포가 많다는 얘기죠. 이 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낸다. 이렇게 고양이가 쥐를 딱 보고 있는데, 아까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쥐가 뇌에 상이 맺히면 상분, 보는 자가 견분이고, 보는 거를 또 보는 자정분. 그러니까 내가 고양이를 여기 같으면은 내가 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자정분이고, 그거를 다시 보는 게 정자정분인데, 얘 같은 경우에 이 고양이가, 야, 쥐,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어. 하는 마음까지 가질까? 보는 건 그냥 보는 거죠, 그죠? 보고 있는 게 당연히 보고 있죠. 상분하고 견분이, 상분과 경분이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있는데, 그러니까 의식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내가 지금 나 고양이가 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을까? 그 자정분까지 갖고 있을까요? 이 고양이가. 이런 건 참 어려운 문제죠, 그죠? 아마도, 내 생각엔 없을 것 같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지. 야, 내가 지금 고양이 쥐를 보고 있구나 하는 나 자신, 나 고양이를 알아차리고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뇌가 그렇게까지는 발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뇌 갖고는 자정분, 정자정분은 못 만들어낸다. 이 뇌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게 의식의 수준이라는 거라. 그 의식의 수준이 이제 하등마음, 고등마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고등마음은 전전두엽에서 나옵니다. 전전두엽에서. 그다음에 이런 거, 밑에 있는 이런 그 마음들은, 뇌들은 하등마음들이고, 이 까만 거 이게 둘레계통을 얘기합니다. 감정을 만드는 둘레계통. 이런 거가 주로 된 이런 동물이나 고양이나 쥐나 이런 것들은 하등 마음만 내지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과 같은 고등 마음은 아마 못 낼 거다. 고등 마음은 전전두엽으로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1차 의식, 2차 의식으로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그, 쥐를 보고 있다 하는 거는 그냥 의식인데, 그걸 1차 의식이라고 그러고, 그걸 현재를 기억하는 의식. 말이 참 재밌죠. 현재를 기억함. 기억된 현재. 현재가 기억이 돼야지 그게 의식이다. 현재가 기억 안 되면은 의식 없는 거죠. 그죠? 의식 없는 사람은 현재를 기억 못 하잖아요. 의식이 있다는 거는 현재를 내가 의식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그 제랄드 헤델만이라는 분이 의식을 remember the present라고 딱 두 단어로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의식이라는 정의를. 의식이 뭘까 한번 정의를 해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딱 두 단어로.
remember the present가 의식이다. 기억된 현재. 참,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그때 용어들을 정의를 하고 만들어내는 게 이게 참 천재들인 것 같아요. 당연히 노벨상 받았습니다. 에델만 노벨상 받았습니다. 노벨상 받은 거는 항체 구조를 밝히고서 그 업적으로 노벨상 받았고, 노벨상 받고 난 후에는 이 뇌과학적으로 돌아와가지고, 뇌과학적으로 와가 의식을 연구했습니다. 크레이크도, DNA 구조 밝힌, 크릭도 DNA 구조 밝히고 난 다음에는 의식 연구로 왔거든요. 에델만도 마찬가지로 항체 구조 밝히고 난 다음에는 의식으로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의식이 정체가 뭐라는 거가 모든 사람들이 정의하는, 동의하는 그런 설이 확립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확립이 되면은 그 사람 노벨상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가 노벨상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이론을 잘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노벨상감이거든요. 나는 그 노벨상 그게 언저리에 가 있고 그게 노벨상이라고 감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내가 노벨상을 그렇게 발표해가 노벨상을 받지 왜 못 받고 있노? 그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계에. 그런 것 약간 좀 어두운 면인데 내가 만약에 방금 아까 설명한 의식이 뭐라는 거를 논문으로 정리해가지고 어떤 신경과학회 의식을 연구하는 신경과학 저널의 잡지에 투고하면은 받아주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담이고. 어쨌든 현재를 기억하는 아주 그 기초적인 의식, 이거를 1차 의식으로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면은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2차 의식이라는 거는 2차 의식이라는 거는 이 현재에 기억된 현재 기억을 기억된 현재를 가지고 나의 과거, 미래, 어떤 뭐 사회 관계 이런 거를 같이 아우러 가지고 언어로 표현할 때 그거를 고차원 의식이라 합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이건 어려워요. 내 과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말로 설명하면은 쥐도 고양이도 앞에 먹이가 있으면은 저게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고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현재 내가 깨어 있어가지고 현재를 기억하는 것. 아주 단순한 낮은 의식이죠. 그죠? 그걸 1차 의식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경우는 먹을 것이 있으면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현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저 먹을 것이 저거는 너무 달아. 그래서 나는 먹으면 안 돼. 내 당뇨가 있는데 좋지 않아. 저거는 뭐 어때? 상했어. 상했기 때문에 나는 저걸 먹으면 되지 않아. 예, 내가 배탈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 거나 아니면 뭐 사회관계 또 이거는 내 거가 아닌데 내 동생이 먹어야 될 건데 먹으면 안 돼. 이건 사회관계잖아. 그죠? 이런 거를 생각해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또한 그런 거를 언어로 표현할 때 그거를 고차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거가 뭐 내 과학으로 설명한 게 이건데 뭐 내가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만 알고 낮은 의식은 1차 의식이다. 높은 의식, 고등 의식은 2차 의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고차 의식이라 그러기도 한다. 언어가 관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현재 기억된 현재를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
언어로 표현하려면은 과거, 현재, 미래, 사회관계 이런 거를 다 관련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고차의식이라고 그런다. 사람은 고차의식이죠. 그죠? 아까 본 침팬지는 사람만큼은 고차의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고차의식이죠. 그죠? 고양이는 좀 낮은 의식, 쥐는 더 낮은 의식, 지렁이는 더 낮은 의식. 안 죽은 난 한 의식은 있다고 봐야 되니까. 의식도 천차만별이다. 높낮이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계속 연구해야 될 그, 컨텐츠가 얼마든지 남아 있어요. 뇌과학자가 돼가지고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에델만이 쓴 Wider Than the Sky, 뇌를 설명하는 겁니다. 뇌. 예, 참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번역도 돼가지고 있습니다. 원서고 번역된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문고판 정도 작은 책입니다.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한번 빌려보세요. 이거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나도 이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 72년도에 노벨상 받았네요. 항체 구조 밝혀가지고 노벨상 받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다음 시간에 하는 말라식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 8식은 쉬워요. 저장식이니까. 청화된 마음이 8식입니다. 아레아식, 알라야식이라는 거. 말라식이 이게 번뇌를 잡아오는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인데,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데, 다음 시간에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과 기억,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명상은 우리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거까지 하면은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 지나갔으니까, 이제 좀 한숨 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라식만 정신 더 차리면 됩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